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2팀의 김상현 팀장. 박종민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네이버 광고에 대해서 컨설팅을 조금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광고를 진행할 때 그 검색 광고, 파워링크 검색 광고, 그 다음에 쇼핑 검색 광고, 그 다음에 브랜드 검색 광고, 그 외에 파워 컨텐츠, 소상공인, 뭐 플레이스 광고 등등등 많은 이제 광고 상품들이 있고요. 이제 부가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롤링보드, 그 다음에 혹은 타임보드 등등등 상품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검색 광고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검색 광고 관련돼서는 저희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조금 준비해 보았는데요. 그거 외에도 네이버 광고 상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색 광고에 있어서 이씨 이커머스와 DB 업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사실 많은 상품들을 저희가 검색을 할 때 뭐 유튜브도 이용하기도 하고 구글도 이용하기도 하는데 혹시 종민 대리님은 어떤 플랫폼 가장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보통 이제 상품 검색을 할 때는 네이버를 가장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아무래도 네이버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좀 없는 이유들이 있죠. 네. 그러면은 네이버 광고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 몇 가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네이버 자체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서 이제 비즈니스 홍보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광고 상품들이 존재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표와 상품의 연관성을 생각해서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네이버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 혹은 서비스에 맞는 광고 상품을 조금 선택해가지고 조금 폭넓게 좀 광고를 진행할 수 있고 네네. 그 네이버라는 채널 안에서 다양한 광고 상품을 믹스해서 광고할 수 있다 보니까 조금 시너지 효과도 아무래도 얻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또 세 번째로는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제 네이버 자체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광고 관리 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관리 부분이나 광고 소재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쉽다고 생각이 되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뭐 네 번째 특징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죠. 이제 키워드를 추가하고 이제 빼면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가지고 이제 전략을 잘 짠다면은 아마 네이버에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조금 타겟팅 관련돼 가지고 좀 확장했는데요. 과거에는 뭐 성별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타겟팅이 쇼핑 검색에 국한되어 있다면 지금 이제 키워드 안에서도 이런 타겟팅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검색 광고 구조가 있는데 좀 이 그거를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커머스 업종이나 DB 업종이나 그 두 가지 모두 다 사실 네이버 검색어 세팅을 하게 되게 되는데 네이버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약간 별첨으로 두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 구조는 크게 캠페인이 있고 캠페인 안에 이제 그룹이 있고 이제 그룹 안에 이제 키워드와 이제 소재가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그 캠페인 같은 경우는 큰 단위로 나누게 되는데 캠페인은 이제 목표 이제 광고의 이제 목표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데 뭐 파워링크를 할 건지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할 건지 쇼핑 검색 광고를 할 건지 플레이스 광고를 할 건지 이제 목표에 따라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예산 설정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 캠페인에서 예산을 뭐 10만 원 뭐 그다음에 뭐 20만 해놓으면은 A 캠페인, B 캠페인에 따라서 캠페인 A, B 캠페인 예산이 뭐 각각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A가 더 효과가 좋을지 B가 효과가 좋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는
10만 원 예산이 다 끝나버리고 B는 아직 예산이 남아버리는 현상이 네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공동 예산이라고 이제 예산을 알아서 배분해주는 캠페인이 새롭게 그 세팅이 생성이 됐는데 그러면 토탈 20만 원 안에서 이 A 캠페인과 B 캠페인이 알아서 운영되게끔 하는 전략도 새로 생겨가지고 네. 이런 광고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세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커머스 광고 전략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커머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종민 대리님. 소재 활용을 하는 것과 이제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것이 있겠는데 네. 일단은 낮은 입찰가에도 클릭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눈에 띄는 광고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재 활용 이제 제가 두 가지 중에 소재 활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소재 활용은 이제 키워드와 그에 맞는 문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키워드도 이제 시즈널 키워드라고 시즌마다 이제 검색량이 증가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을이라면은 가을 트렌드 옷 이런 것과 같이 시기 적절한 키워드를 사용하고 그에 맞는 문안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제 다른 업체들이 문안이 길다면은 짧은 문안을 사용하여 이제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광고 그룹, 그다음에 제품 카테고리별로 문안과 랜딩 페이지를 다르게 사용한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랜딩 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자기가 찾는 물품이 있으면 이탈률이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쵸. 이탈률이 줄어든다면은 그 이제 광고 품질이 올라가 가지고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인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모두 가지고 바꿔가면서 A/B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시고 이제 좋은 광고가 나와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A/B 테스트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아마 효율적인 광고를 만드는 데는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A/B 테스트할 때 조금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A가 우리한테 맞을지 그다음에 B가 맞을지 좀 그런 거에 대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광고라는 것은 어쨌든 뭐 결과를 말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저희 이제 종민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즈널 키워드랑 맞는 문구를 진행했을 때랑 그다음에 시즈널 키워드가 아닌 그냥 메인격 키워드랑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문구를 했을 때 비교했을 때 클릭률 대비 어떤 게 더 전환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상품이 더 여기 안에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A/B 테스트 진행할 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뭐 A 소재가 있고 뭐 B 소재가 있었어요. A 소재의 경우는 CTR 즉 클릭률이 높은데 전환은 낮아요. 근데 B 소재 같은 경우는 클릭률은 낮은데 전환은 높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냐? 클릭률이 높다는 거는 결국에는 똑같은 키워드를 봤을 때는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문구가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문구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클릭은 많이 해요. 그럼 전환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저희 종민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랜딩 페이지가 문제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이게 똑같은 소재지만 랜딩 페이지가 달랐다 봤을 때에는 여기는 랜딩은 괜찮아요. 랜딩은 문제 없는데 소재가 문제예요. 그러면은 A 소재에서 랜딩 URL은 B 소재의 랜딩 URL로 교체해 주면은 결국에는 A 소재 문구랑 랜딩을 조합하면은 클릭률도 개선되고 전환도 높아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B 테스트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A가 좋을지 B가 좋을지도 비교할 수도 있지만 A에서는 뭐가 좋은데 어떤 게 부족하고 B에서는 뭐가 좋은데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보완점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더 높은 이제 광고 소재의 전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기본적으로 많이들 요즘에 알고 계시겠지만 확장 소재에 대해서도 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확장 소재 조금 종류가 많은데 좀 어떤 것들이 있죠? 커머스에서는 조금 확장 소재를 어떻게 좀 비중을 두고 활용하고 있죠? 저는 보통 이제 모바일 쇼핑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바일 확장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이때 모바일 업종의 커머스 업종에서는 이제 추가 제목, 홍보 문구, 서브 링크, 그다음에 가격 링크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서브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들 아시다시피 이제 카테고리별로 URL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서브링크라고 하고, 가격 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 업종 보시면은 아래 가격이 써져 있잖아요. 뭐 특가 세일 청바지 얼마부터 뭐 얼마다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이제 가격 링크.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 제목이라고 해서 이제 제목 옆에 점이 찍혀져 있고 거기 옆에 그 제목이 더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브랜드 컨셉을 강조할 때나 혹은 15글자로 이제 제목을 다 표현하기 힘들 때 사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홍보 문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일이나 자신들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홍보 문구에 넣으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우선은 사실 확장 소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확장 소재에 대한 개념이 뿐만 아니라 결국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시냐면요. 확장 소재를 활용하는 이유는 광고 주목도를 조금 높여야 됩니다. 지금 저희 종민 대리님이 많은 이야기 해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서브링크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검색 광고를 하시다 보면 제목이 있고 사이트 URL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링크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나로보님. 안녕하세요. 네네. 소재나 확장 소재 관리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소재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확장 소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그 업종은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유튜브 송출이다 보니까 5초 정도 딜레이가 있어서 네네. 답변이 좀 느리신 것 같아요. 네. 반려동물 판매하고 계시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용품 판매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 용품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뭐 애견 용품 중에서는 이제 강아지가 있고 이제 고양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력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아무래도 대부분 이제 뭐 애묘인을 위해서 고양이 업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거의 비율이 조금 아마 이런 편이실 거예요. 매출 구조 같은 경우는 혹은 비슷하시거나 그러면은 확장 소재나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기호성이 있다 보니까 뭐 할인 문구라든지 혹은 조금 소구 포인트를 잡아서 세팅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반려동물 용품 자체가 엄청 방대하다 보니까 이 그룹핑 자체를 조금 분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캠페인, 그룹, 키워드, 소재 이 각각의 항목 중에서 그룹을 각각 달리 해놓으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랜딩 페이지와 키워드, 소재를 엮어서 확장 소재까지 묶으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시거든요. 제가 예시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력으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혹시 이런 게 어떤 것일까요? 왜냐면 반려동물 용품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드시는 경우에는 뭐 수제 이제 애견 간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 의류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조금만 더 힌트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네네.
우선은 이게 애견 업종 중에서도 이제 영양제 관련된 키워드는 사실상 조금 입찰가가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게 그 좀 대기업에서도 영양제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판매하는 곳들도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브랜드에서도 애견 이제 영양제도 나오다 보니까 경쟁도가 치열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사실상 이 소재나 확장 소재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게 결국에는 입찰 순위에 따라서 노출 계제짐의 위치가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최상순위에 노출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확장 소재 전략을 잘 수립해도 이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소비자가 저희의 상품을 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조금 키워드를 어떻게 파생시키고 뽑아내느냐의 전략이 조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효율이 어떻게 나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전환이 발생되는 키워드는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파워링크 쪽에서는 조금 많은 예산을 투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혹은 알아볼 때 조금 파워링크 쪽에서 비교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쇼핑 검색 쪽에서 물건을 비교하고 찜하기를 하거나 장바구니에 담는 액션들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범님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 쪽에 예산이 얼마큼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진행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완전 메인격 키워드뿐만 아니고 그냥 저희 자사 상품 이름 그다음에 자사명으로만 우선 진행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남은 예산을 그 쇼핑 검색 쪽에서 예산을 투여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쇼핑 검색 쪽에서도 사실 확장 소재 활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모바일 쪽이나 PC 쪽에서 노출되는 그 검색어의 양이 좀 다르다 보니까 보통 똑같이 두 가지로 등록하셔서 롤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도 해보시고 어느 정도 리뷰나 찜수가 쌓였을 경우에는 찜하기나 리뷰에 대해서도 확장 소재를 추가 노출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사실 이제 쇼핑 검색 쪽에서는 뭔가 소재나 확장 소재를 통한 전략보다는 결국에는 전환되는 키워드에 우리가 차상에 노출되는 거, 그 다음에 전환이 없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제외 키워드라는 개념으로 필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별 그룹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검색 광고, 즉 파워링크는 등록된 키워드로 노출이 되는데요.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소재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는 키워드에도 다량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는 전환 키워드가 무엇인지 발굴하고 그래서 키워드별로 그룹핑해서 관리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확장 소재랑 소재가 아니라 그 저희 쇼핑 검색 소재의 이미지, 소재명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쟁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격 같은 부분에서 이제 자신이 없다면은 많이 이제 떨어질 수가 그 가격 경쟁에서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그 플랫폼을 얘기해도 되나요? SNS 광고를 추천드리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SNS 광고 같은 경우는 자기 이제 물품만 나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좀 줄일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견 같은 경우에는 애견의 이미지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컨텐츠를 만들어서 SNS 광고 쪽에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 중이시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메타 광고를 진행하실 때에는 이제 픽셀, 즉 스크립트 때문에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사실상 스마트 스토어 안에 통계센터를 통해서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네이버가 제공하는 NT 파라미터 값으로도
어느 정도 데이터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금 종민들이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제 메타에 대한 광고도 어느 정도 효과나 효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방금 나러버님 말씀해줬던 것처럼 네이버의 쇼핑 검색이나 파워링크 입찰가는 굉장히 높은 편인데 아무래도 검색을 또 당해야 되고 입찰 경쟁 자체도 조금 경매 형식이다 보니까 클릭당 비용 과금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출당 비용이 과금 방식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CPC가 조금 높지 않은 편이에요. 이제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전략을 수립하셔도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혹시 좀 어느 정도 답이 괜찮으셨을까요, 나러보님? 네. 그래도 이렇게 그 시청자분들이랑 답변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네요. 아, 네네. 네. 그러면은 아까 저희가 확장 소재에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조금 주목도를 높이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아까 조금 얘기를 드리다가 조금 말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확장 소재는 광고 주목도를 좀 높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좀 마케터 분들이 조금 다양하게 이제 영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왜냐면은 뭔가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활용 전략이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사실 똑같은 입찰가로 똑같은 광고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소재들이나 확장 소재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주목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자체가 그 광고 짐에 노출되었을 때 이미지라든지 서브링크라든지 이 우리의 서비스나 상품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이 소재랑 확장 소재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패션 쪽이라고 가설을 세운다고 하면은 이제 서브링크 같은 경우는 아까 제목이 있고 사이트 URL이 있고 네네. 내용이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문구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최대 4개까지 서브링크를 넣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패션 업종이라고 한다. 패션 업종이라고 한다라고 보면은 그 서브링크가 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신상품이 될 수도 있고 네? 혹은 네. 세일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뭐 기획전이 될 수 있고 이거 말고도 1+1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등 좀 서브링크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MD 추천 제품이라든지 할인 제품이라든지 신상품에 대한 정보라든지 뭔가 할인에 대해서 조금 랜딩 페이지를 거는 경우가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나누냐면은 저희가 사실 제목이나 확장 소재나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소재에 등록한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격 링크나 서브 링크 같은 경우는 이 각각의 항목별로 저희가 랜딩 페이지를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당일 배송 상품만 클릭해서 넘어가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고객들이 이걸 클릭했을 때는 당일 배송 상품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1+1 상품을 클릭했을 때는 이 카테고리로 넘어가게 되고 신상품 할인 리스트를 보고 싶으면은 클릭하면 넘어가게 되다 보니까 조금 서브링크 활용 같은 경우도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고요. 뭐 DB 업종이라고 가정을 세운다면은 사실상 DB는 문의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의가 필요한 업종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제목을 보면은 뭐 제목이 있고 뭐 내용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서브링크로 적절한 거 같은 경우는 오시는 길이 그쵸 뭐 병원이라면은 네 그쵸 오시는 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거 말고도 또 뭐가 됐죠? 상담 문의가 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견적 안내가 될 수 있고 그쵸? 네. 왜냐면은 랜딩 페이지 메인으로 클릭해서 넘어갔을 때는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포트폴리오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이런 다양한 정보를 랜딩 페이지로 걸어 놓는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특히 이제 뭔가 바로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DB 업종 중에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뭔가
고르지 않고 바로 전화를 통해서 단가를 확인하는 업종이 있어요. 네. 퀵 서비스라든지 이제 꽃배달 같은 경우는 뭔가 홈페이지 통해서 상품 비교할 수도 있지만 바로 견적 문제가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확장 소재 중에서도 이제 전화 아이콘이 있거든요. 모바일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 초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단가가 낮아서인지 광고 노출이 안 되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는데, 위탁 초보라고 하시면은 지금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위탁하고 계시는 상품이 혹시 어떠한 상품이실까요? 만약에 뭐 말씀해주기 어려우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키워드가 좀 가격대가 센 것들이네요. 네네. 일단은 지금 시즌성 상품 드리기도 하고, 사실 이제 네. 캠핑이랑 여름 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입찰가 굉장히 높아서 아무래도 사실상 너무 높은 입찰가로 가기엔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되실 거고, 그렇다고 상품을 안 팔자니 세팅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지금 좀 저희가 정확하게는 그 계정을 보고 안내드리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예 노출이 안 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조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쇼핑 같은 경우는 쇼핑 상품, 즉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 이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워링크 쪽으로만 같이 병행하시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담되실 거예요. 사실상 쇼핑 검색 광고로 집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게 또 이제 위탁 판매다 보니까 저희만 판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특정 브랜드나 상품명을 검색했을 때 이미 위탁 판매하는 채널들이 차례로 노출될 거란 말이죠. 그 중에서 우위를 선정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이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상품 이미지, 그 다음에 상품 소재, 상품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노출이 지금 안 된다고 해주셨는데, 메인 키워드에서 노출이 안 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 여름 모자, 캠핑 용품, 이런 상품명에서는 노출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다양한 상품 키워드들 중에서 저희가 조금 높은 순위에 있는 키워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네. 그래서 이 키워드 중에서 전환이 발생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별도로 그룹핑을 해서 그 키워드만 조금 특정해서 관리를 해주게 되면은 어느 정도 노출량도 개선이 되고 유입수도 개선이 되실 거예요. 사실 노출이 돼야지 유입이 있고, 유입이 돼야지 구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들 중에서 조금 저렴한 입찰가로 상단에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고 다시 재세팅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요. 혹시 월 예산 정도는 어떻게 되시는 걸까요? 대충 예산 정도를 알면은 가이드를 좀 더 정확하게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요즘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 발행해서 사이트로 들어오게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인스타로도 그 홍보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월 30만이면은 근데 뭐 월 30만
이래도 그 집중할 수 있는 상품만 조금 주력으로 노출시켜서 진행하시면은 나쁘진 않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높지는 않죠.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진행했었고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여름 시즌 상품이나 캠핑 용품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던 예산보다는 거의 10배, 그 다음에 한 15배 정도 예산을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광고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저희 리아나님 같은 경우는 월 예산 대비 뭔가 인풋이 결과가 있어야지 더 많은 예산 쓰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월 30만 원 가지고도 어느 정도 효율을 아예 안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한 컨설팅을 원한다 하시면은 계정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은 계정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기존에 세팅됐던 거는 조금 어떤 부분이 보완점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걸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한 전략은 이제 계정 보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안내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공식 광고 대행사는 별도의 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지만 그 5% 비즈 쿠폰을 잃으신다는 단점은 있긴 하죠. 근데 초보시라면은 한번 대행사에 맡겨보시고 맡긴 다음에 세팅이 된 거를 이렇게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대행사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지금 여름 모자 제품 그 다음에 이제 캠핑 용품 관련돼서는 저희 이제 퍼포먼스 2팀에서는 광고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진행일을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아예 동종 상품이나 혹은 유사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네 그 저희가 어떤 키워드로 진행했을 때 구매가 잘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 드릴 수 있고 조금 빠르게 피드백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를 통해서 컨설팅을 조금 구체적으로 받고자 하신다면은 그 옆에 저희 이메일 주소도 있고 내선 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고 1대1 맞춤으로 컨설팅 조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너무 초보라고 하시면은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랐을 때 했던 방법이 있는데 이제 경쟁사들의 키워드를 다량으로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그 이런 말을 사용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노가다예요. 그래가지고 경쟁사 키워드를 엄청 많이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합을 해서 판매가 되는 것들만 이제 입찰 가격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잘 안 되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직접 그 키워드를 발굴하고 찾으시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리소스가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드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키워드 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받고자 하시면은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커머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면서 이제 확장 소재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다음 이어서 서브링크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가격 링크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뭐 보통 가격 링크 같은 경우는 조금 어그로로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죠. 뭐 이커머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패션 옷을 생각할 텐데 뭐 1+1+1 니트 예를 들어서 뭐 9,900원부터 뭐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1+1+1 니트 3개에 9,900원 붙어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어그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1+1 슬랙스 뭐 무료 배송 1+1이 또 무료 배송이라든지 좀 이런 식으로 가격을 어필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부터라든지 무료 배송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네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장 소재도 활용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남들이 다 하는 전략이라 해서 우리가 진행했을 때 과연 결과가 있을까?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경우도 계시는데 일단 세팅하고 라이브를 시켜봐야지만 결과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추가 제목이나 홍보 문구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1,000원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러한 전략도 결국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추가 제목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냥 그 지면 자체가 한 군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번 추가 제목, 2번 추가 제목 해가지고 이제 순서에 따라서도 위치가 다른데 중요한 게 이제 이게 길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길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바일에서는 1번 추가 제목, 2번 추가 제목이 모두 보이는데 PC에선 잘리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네이버 검색 광고 이제 구조는 캠페인이 있고 그룹이 있고 그 키워드와 소재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PC나 모바일을 캠페인이나 그룹 단위에서 분리를 해주시면은 소재나 이런 것들을 관리가 유용합니다. PC 캠페인에서 노출되는 추가 제목 같은 경우는 길이를 조금 쇼틀리하게 한다던가 모바일 같은 경우는 러프하게 한다던가 좀 이런 식으로 전략도 추가적으로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커머스 광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봤는데 DB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네, 네. 일단은 DB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DB 업종은 보통 보험이나 학원 그리고 병원 같은 이제 내방이나 상담이 필요한 서비스인데 주로 고관여 상품이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구매 전에 구매를 많이 하는 그런 상품들이 DB 업종이라고 얘기할 수 합니다. 있겠죠. 네네. DB 업종 같은 경우는 광고를 진행할 때 이제 어떤 거를 목표로 두고 광고를 좀 진행하죠? 이제 직접 그 문의량 증가나 내방을 직접 하시는 거를 최대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이 검색 광고를 통해서 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 알아보기엔 좀 지표적으로 많이 어렵죠.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의량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계시는데, 자 이제 DB 업종은 결국에는 결국 문의량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일한 광고 예산 안에서 문의량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단순하게 볼게요. 그 문의 전환율이 뭐 10%라고 가설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클릭이 1000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문의 전환 10%면은 100건의 문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예산은 100만 원인데 문의 전환 10%, 클릭은 1000건이에요. 그럼 전환 실제 문의는 100건이겠죠. 10%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러면은 동일한 예산 안에서 문의량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면은 이 클릭 수를 늘리는 거 말고 답이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쵸. 이 클릭 수를 만약에 10,000건을 늘린다라고 하면은 전환율이 조금 떨어진다고 가설을 세워도 뭐 한 9% 떨어졌다 볼게요. 아니 그래도 동일한 예산 안에서 문의가 1000건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쵸. 네. 네. 그러면은 결국 이 동일한 예산에서 문의량 늘리는 전략은 클릭 수를 늘리는 거겠죠. 결론은 그렇게 되겠죠. 클릭 수를 늘릴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네. 네네. 사실 클릭 수를 늘릴 수 있는 전략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몇 가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광고, 앞서 말씀드렸던 소재를 매력적으로 구축을 하고 구성을 한다면은 클릭률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기존에는 1000의 노출 기준에 클릭률이 만약에 뭐 똑같이 10% 가정을 해보면 100번 클릭을 받겠죠. 네, 네. 근데 클릭률을 만약에 저희가 15% 개선을 하면은 150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광고 소재, 즉 광고 소재 개선을 돼서 클릭률을 개선하면은
당연히 유입수가 늘어나고 그럼 유입수가 늘어나면 광고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클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누수되는 광고 비용을 절감해주면 됩니다. 누수되는 광고 비용 절감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지역 상관없이 노출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또한 노출 영역이 그 상품과 관련이 없는 그런 부분에 노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뭐 들어서 쇼핑 어떤 카테고리나 웹툰 카테고리 뭐 이런 부분에도 노출하는데 이게 전문적인 서비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사람을 찾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그쵸. 네. 그러면은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인테리어 업종이라고 하면은 물론 어느 정도 시공은 가능하겠지만 네. 사실 만약에 뭐 부산에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까지 광고가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네네. 하면 그게 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지역적인 부분의 필터링도 필요하고 네이버 검색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이 되게 많다 보니까 조금 주요 채널이 아닌 그 기타 채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굉장히 넉넉하면 상관이 없지만 넉넉하지 않는데 네네. 뭐 웹툰에도 노출되고 쇼핑 검색뿐만 아니고 각종 뭐 DC 인사이드 혹은 뭐 G마켓 11번가 등등등등 각종 다양한 플랫폼에다 컨텐츠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터링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은 이 누수되는 광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키워드 같은 경우도 좀 예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뭐 인테리어 업종이라 보겠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업종이면은 결국에 이제 뭐 지역 플러스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키워드가 이제 세팅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키워드가 아니라 전혀 무관하고 상관없는 키워드로 세팅되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니까 플랜테리어라든지 아니면은 화분 키우기.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관심 있을 법한 세부 키워드로 세팅해서 확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단어로 검색했을 때 과연 문의나 전환이 발생할까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네네. 그러니까 뭐 간혹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미약하다면 있겠지만 네네. 직접적인 키워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광고 이제 컨설팅 의뢰 받거나 계정을 살펴드리다 볼 때 메인과 상관없는 조금 키워드들이 세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석 감정이라고 볼게요. 보석 감정이라는 거는 이미 갖고 있는 보석률을 감정을 의뢰하거나 혹은 이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조금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물 구매. 보석 감정 업종인데 예물 구매나 결혼 반지 키워드가 있다? 조금 관련성이 떨어지죠. 네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키워드인데 사실 예물 구매 결혼 반지는 보석 감정만 하시는 곳인데 맞지가 않죠. 네. 그럼에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세팅을 한다? 근데 광고 비용은 총 100만 원 예산 안에서 예물 구매 결혼 반지 웨딩링 이런 걸로 50만 원 쓰고 계시고 다이아몬드 감정 이런 건 20만 원 쓰고 계시고 이제 뭐 그 외 기타 키워드로도 30만 원 쓰고 계신다면 이건 너무 손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결혼 반지 검색하신 분들은 구매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지 감정을 하러 들어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누수되는 비용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DB 업종에서 중요하다. 그러면은 절감한 예산은 어디다 투자한다? 메인 키워드 집중해가지고 유의미한 문의량을 늘릴 수 있는 트래픽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핑 전략이 조금 중요하긴 한데 조금 캠페인 단위나 이런 거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혹시 조금 더 팁을 주실 수 있으세요, 종민 대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벤트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은 이벤트랑 일반이랑 이제 키워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기간에 맞게 시간대를 설정해서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랑 모바일을 분리해서 세팅하는데요. 이제 PC랑 모바일이랑 이제 사람들 접속한 클릭량이라던가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쪽으로 이제 아마 더
돈을 입찰가를 더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처음에서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보면은 사실 이벤트가 있을 경우에는 네네. 보통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뭐 18일까지 이벤트인데 이게 20일까지 노출이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 같은 경우 아, 캠페인을 네. 이제 기간 설정을 해놓으면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간 설정을 해두실 때에는 캠페인을 추가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중요하고 이제 PC 모바일을 분리하시는 이제 이유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캠페인에서 이제 모바일이랑 미리 분리해서 운영하시면은 이제 광고 분석이나 운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입찰가가 PC랑 모바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제 모바일의 또 중요성도 많이 늘어가지고 그쵸.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대표 키워드랑 세부 키워드 이제 분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보석 감정이라 했을 때는 감정과 네. 관련된 건 메인 키워드고 그거가 이제 유사한 키워드는 세부 키워드인데 예산 설정 달리해서 가져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보통 문의를 남기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지역 관련된 그룹핑도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문의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문의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전화로도 받을 수 있지만 내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키워드가 진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지역이 들어간 것과 지역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저는 분리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역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단에서 노출 지역을 또 저희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만약에 저희가 뭐 분당에서 인테리어 하는 업체라고 한다면은 뭐 분당 인테리어 혹은 뭐 정자동 인테리어, 네. 뭐 순회역 인테리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순회역에 이미 있고 뭐 정자동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에 지역명을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인테리어 검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그 성남 지역구 안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지역 설정을 해놓으시고 인테리어 푸셔도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룹 단위에서 이제 성남시에만 광고가 노출되게끔 하고 앞에 지역명 붙이지 않고 광고를 푸는 거죠, 키워드를. 네네. 네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색 광고 단순히 세팅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종이나 상황이나 예산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너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놓치는 숨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DB 업종 같은 부분은 이제 클릭 한 번 한 번 단가가 세다 보니까 어느 키워드에서 이렇게 문의량이 많은지 그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스크립트를 심어서 그 문의 버튼에 스크립트를 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키워드에 문의가 들어왔는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필요하시면은 프리미엄 로고 분석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네네. 그렇게 좀 뭐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노출 제한 관리 같은 경우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네네. 사실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 아무래도 단가 높다 보니까 네.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경우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조금 이걸 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노출 제한 관리 같은 경우는 무효 클릭이 발생하면은 너무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손해를 방지하고자 그 IP 무효 클릭을 자주 하는 IP나 이제 부정 클릭이 발생한 경우에는 네네. 그런 그 네이버 측에 이제 문의를 보내가지고 그 IP를 차단해서 그 돈을 아껴서 메인 키워드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출 제한 관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네이버 광고 시스템 안에 노출 제한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IP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 IP를 등록하게 되면은 특정 IP한테는 네이버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IP를 이제 알게끔 하려면 특정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요 기능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돼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어떻게 이 기능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파악을 해드리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네이버에서 지금 아직 계속 다양한 서비스들이 오픈되고 있는데,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그 우측과 좌측에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 연락을 주시면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떨려가지고 말을 경황 없이 한 경우가 있는데 너그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저희 종민텔리님이 잘 그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방송 라이브 자체가 어색하다 보니까 조금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 죄송합니다.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실제로 1대1로 문의 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설명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